자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약반등 나오면서 캔들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 묶고 풀롱 때리면 바로 죽습니다. 자 지금 4시간 봉상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저점과 고점에 대한 구조상 이 내부에서 지독한 횡보장이 계속 이어지는가 싶었지만 결국 이거 하단이 뚫리고 확실하게 캔들이 내려가주고 있죠. 그럼 이를 통해서 1시간 봉상에서 차트 다시 봐보시면 하락 구조가 완성이 되면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던 확실한 눌림 타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차로 지금 이곳 해당 구간 보시면은 이전 저점 구간이죠. 지금 이곳까지 캔들이 거의 다 눌러 앉았어요. 근데 여기가 바로 어떤 구간이냐, 정선이 투맵상에서 다시 봐보시면 지금 하단에 이곳 단무지 구간들이랑 지금 여기도 만만치 않게 많은 청산 물량들이 쌓여있죠. 이 구간이 어디냐, 78.5K에서 78K 구간입니다. 자 사람들은 여기서 롱타점을 잡게 될 때 이전 저점 구간에 대한 곳으로 굉장히 많은 스탑로스를 걸어두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청산 물량들이 쌓여있게 되는 거고, 지금 캔들이 이곳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난 풀롱 베팅 박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바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풀롱 때리면 죽습니다. 왜냐? 오늘 비트코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늘 이 클래리티 법안의 마크업, 즉 본 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하게 되는 통과 절차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늘 통과되냐 아니 못하냐에 따라서 향후 1년간 비트코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에 숨겨진 단서를 추락하는 차트 탐정 트레이더 도일입니다. 오늘 이 비트코인의 운명에 대한 내용들과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오늘 영상 함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차트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 타점을 잡고 수익을 내게 되는지 한번 먼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시간 봉상에서 해당 FVG라고 불리는 구간들, 저는 해당 구간에서 저는 이 구간 잡고 여기를 기점으로 숏 포지션을 잡게 되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곳이 원래는 양봉 캔들에서 이 지지 FVG라는 구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가 뭐냐? 이런 장대 양봉들은 세력의 매수 흔적이에요. 일반 개미들이 이런 장대 양봉이나 음봉들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리고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만큼 이 캔들과 캔들 사이에 이만큼의 공백 구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간을 FVG, 즉 페어밸류 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원래는 이 구간이 양봉에서 만들어진 구간이니까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강한 하락을 통해서 이런 FVG 구간이 한 방향으로 뚫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를 더 이상 FVG 구간이 아니라 IFVG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I는 인버스, 즉 전환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FVG 역할이 반전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건 여긴 더 이상 지지 FVG가 아니라 저항 FVG로서의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이 FVG 구간들 천천히 이 FVG 구간이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여기는 FVG도 IFVG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강한 하락세와 함께 이 FVG 구간들이 점령당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곳은 IFVG로서 저항 구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캔들이 이 구간까지 다시 상승하게 됐을 때 이 저항 FVG 힘을 받고 하락을 하게 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두 개의 원리가 함께 겹쳐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할 수 있었고, 추가로 아직까지 기관들은 매도 우위를 그려주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지표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어디냐? 현물 100억 이상의 고래 투자자들, 즉 기관들이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 기관들의 매매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이처럼 강하게 빨강색으로 나타내지고 있다는 것, 즉 기관들은 지금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하게 되면서 지금 당장은 하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항 구간들과 이런 기관들의 매매 의도에 따라서 지금 해당 구간에서 타점을 잡고 하락을 바라보게 됐고요. 이런 내용들 제가 스터디방에서 이곳 타점 잡으라고 다 같이 공유 드렸죠. 자, 모두 이와 같은 정보 다 공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해당 포지션을 대체 어디서 손절했냐? 당연히 높은 데서 팔고 낮은 데서 사면 좋은 이익이 따르겠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모든 물량들을 손절했습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여기서 손절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곳 고점을 찍고 비트코인이 하락한 구간들 있죠. 이곳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추세선을 기점으로 아래 유동성 수입 후에 캔들이 상승한 거 다들 보이시죠? 근데 1시간 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유동성 수입 예측하고 매매한 거 그냥 도박한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타임프레임을 좀 더 높여서 보시면은 지금 정확하게 이 추세선이 이 하단에 맞고 비트코인 하단 돌파되지 않고 다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포지션 종료하게 됐습니다. 해당 관점 따라서 매매하신 분들 진짜 이와 같은 70% 수익 정말 달달하게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좋은 타점들이 생길 때마다 스터디방에서 바로 공유 드릴 테니까 다들 편하게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대체 뭐가 문제냐? 자, 현재 비트코인은 확실한 법안으로서 확실한 원칙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법안이 아니라
지금 국가나 이런 곳에서 이 코인에 대한 해석을 할 뿐이지 이에 대한 확실한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이 클래리티 법안인 거죠. 여기서 클래리티 법안에 중점이 되는 기관들이 어디냐? 바로 이 SEC라고 하는 곳과 CFTC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관들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SEC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얘네들은 탈중앙화가 되지 않은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 탈중앙화가 뭐냐? 지금 이 비트코인은 이 제작자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뭐 누가 마음대로 이거 조작할 수도 없는 코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코인들은 확실히 완전하게 탈중앙화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 회사가 이걸 뭐 개발하고 이걸 막 물량을 지들끼리 조절하면서 지락펴락할 수 없는 그런 코인들을 탈중앙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확실하게 규제하는 기관들이 바로 이 SEC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SEC는 이 암호화폐가 탈중앙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하고 만약에 안 돼 있는 코인이라면 이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 CFTC는 대체 어디냐? 확실히 탈중앙화가 된 코인들을 대상으로 좀 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관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을 예시로 한번 다시 들어보면은 개발자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발행량을 조작할 수가 없는 코인이죠. 그럼 얘네들은 금이나 은처럼 확실하게 한정된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중앙화가 확실하게 된 코인들을 대상으로 CFTC는 좀 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해주는 기관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관들이 클래리티 법안을 같이 동시에 작성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얘네들이 다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 이자 지급이 막히게 되었죠. 근데 이것만 보고 헤드라인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막혔네? 이거 완전한 악재로 작용하겠다 하면서 비트코인이 단기간으로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은 완전한 악재로서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자, 해당 기사를 다시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은행 예금, 이자와 같은 방식의 수익 제공은 금지한다 라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돼 있죠. 하지만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저희 결제하면은 캐시백이나 포인트 형태로 받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나 송금 이런 활동들을 통한 캐시백 형태는 모두 다 허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고 악재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래 내용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소 많이 이용하는 트레이더들이나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본인들에게 좀 더 호재로서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늘 14일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여기서 이 마크업이 뭐냐? 바로 본의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맨 처음으로 시작되는 1차 표결입니다. 여기서 이 표결이 만약에 불발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저는 1년 동안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사는 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자, 왜냐? 자, 오늘 만약에 이 마크업 표결이 불발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곧 미국은 중간 선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선거 기간 동안 의원들은 본인들의 선거 유세도 해야 되지. 이 선거 유세 동안 이런 클래리티 법안처럼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이처럼 표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논의들은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중간 선거가 끝났어요. 그럼 중간 선거 끝나고 다시 클래리티 법안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이 레임덕 세션이라고 하는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진짜 미국에서 시급한 예산들이나 아니면 국가 안보에 대한 차원 정말 급한 부분들만 다루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마크업 세션 진짜 본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표결도 실패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다시 물리로 꺼내오면서 다시금 논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럼 레임덕 세션도 다 끝나고 그냥 2027년에 클래리티 법안 다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때 2027년에 다시 들어서게 된다. 근데 미국 의회는 2년 단위로 운영이 되게 돼요. 만약에 이게 올해까지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 대통령 서명을 받지 못한 이 모든 법안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폐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이 클래리티 법안도 마찬가지라는 거겠죠. 그럼 2027년부터 다시 처음부터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번호를 새로 부여받고 위원회 배정부터 마크업 표결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법안 번호 부여받고 위원회 배정받고 이 마크업까지 가는 절차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크업 불발이 되게 된다. 자, 그럼 올해는 그냥 클래리티 법안 못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27년이 되고 나서야 다시금 무리로 떠오를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간 오후 11시 30분에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1년 횡보에 대한 정말 중요한 발표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때 이 발표 정말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발표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도 쏟아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발표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도 쏟아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유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이런 악재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하단에 이런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정말 간단하게 그어드렸는데, 이런 구간에서 추가 롱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쏟아지는 구간이니까 숏을 잡아야 될지 헷갈리는 구간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분명히 닥쳐올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타점 구간들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나도 이런 곳에서 수익 보고 싶고 타점도 한번 같이 잡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터디방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저희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저희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이렇게 입장 링크 존재합니다. 여기 클릭만 해주시면은 바로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타점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캔들이 이 추세선 따라서 한번 지지를 받은 모습을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선 하나만 보고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된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FVG라고 불리는 구간이 여기 또다시 존재하게 돼요. 근데 이 캔들 보시면은 이후에 이렇게 강한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 FVG 구간들이 완벽하게 장악당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꼬리를 강하게 말아올리며 캔들을 상승시켰죠. 이게 바로 세력의 진입 흔적인 겁니다. 이런 강한 저점 방어의 모습과 이후에 형성된 이런 장대 양봉. 자, 그럼 여기 이곳은 바로 오더블럭이란 구간으로서 지지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오더블럭 대체 뭐냐? 이 영어라서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한국어로 쉽게 풀면은 이 매매 구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매매 구간이 누구의 매매 구간이냐? 바로 세력들의 매매 구간이라는 거죠. 저렇게 장대 양봉들 개미가 절대 못 만들어내는 캔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오더블럭이라고 불리는 구간, 이 세력들의 매수 평단가로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캔들이 이 구간 도달하지 못하게 이런 장대 양봉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해당 구간을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캔들 기준으로 이전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역시나 많은 유동성들이 쌓여있을 거예요. 그럼 캔들이 이런 유동성들을 흡수하고 이런 지지의 힘 따라서 단기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해당 구간 1차 지지 구간 바로 78.2K 구간에서 79K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캔들 여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실시간 브리핑 스터디방에서 바로 드리려고 하고요. 1차 지지 구간 있으면 2차 지지 구간도 있어야겠죠. 바로 해당 구간이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이런 강한 하락장 속에서 이 저점을 방어해주고 캔들을 강하게 말아올린 구간들이죠. 이곳도 역시 이 세력의 매수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차 진입 구간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상 보시면서 자, 이렇게 지금 FVG 구간들을 제가 직접 그어놨는데 이런 구간들 좀 잡기 어렵고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런 분들 쓰시라고 이런 지표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이 TrueICT라는 지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해당 FVG 구간이 이렇게 장악당하면서 더 이상 사용이 못하는 구간인가 헷갈리실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정말 객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FVG 구간들만 이렇게 잡아드리는 지표니까 한번 스스로 이런 구간들 잡아보면서 매매 연습해보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 이런 지표 사용하시면서 처음에 트레이딩 연습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 지표 신청 방법은 제 유튜브 여기 링크 클릭해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입장 신청 구글 폼이 존재할 텐데 여기 영상에 나온 프리미엄 지표 신청 이 해당 부분 체크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곧바로 지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때 이런 FVG 구간들 잡혔다고 여기만 지지 구간이니까 여기서 진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뭐 다른 추세선이나 뭐 외부 지표들 아니면 뭐 매크로적 이슈라든지 이런 겪은 것들과 함께 매매하시면 좀 더 승률 높은 트레이딩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구간 하나만 믿고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아무리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를 못해서 악재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게 됐죠. 그만큼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런 법안 없이 운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잠시 동안 댐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장기적인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지지 라인들 다시 한번 잡아드리게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분기점 구간이니까 오늘 오후 11시 30분 발표, 이 해당 발표 보면서 매매하실 분들 스터디방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타점 잡아보시죠. 근데 비트코인도 이런 최후의 방어선 같은 구간들이 확실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뭐 예시로 4시간 봉상에선 보면은 뭐 바로 이런 구간들이겠죠. 이런 대하락장 속에서도 킨들의 저점을 확실하게 방어해준 구간들이고 꼬리를 강하게 말아올리며 상승시켜준 구간들이니까요. 뭐 여기까지 하락할 일은 당장은 없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잡아드렸던 이런 2차 지지 구간, 이런 구간 확실하게 돌파하고 뚫리게 된다면은 바로 숏포지션으로 대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잡아드린 이런 지지 구간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시다면은 정말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점심 브리핑 마무리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이건 장기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제 이후에 단기적인 타점 잡아드리러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저 유튜브 댓글 하단에 힘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이런 소중한 댓글들이 제 영상 제작에 큰 활력이 되니까 다들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관점들과 함께 항상 우상향하는 계절 만드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차트 탐정 트레이더 도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